이 부분까지는 오케이예요. 근데 여기서 이 어떤 하나의 상황과 그 상황 무대에 대한 피드백과 나의 전체 가치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. 성시경 씨 유튜브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여러분 어떤 음악 요즘 좋아하세요? 아이돌 음악도 좀 좋아하시나요? 최근에 이런 화사 씨가 컴백하면서 I Love My Body라는 노래로 이런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. 근데 이것은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 예전에 최근에 있었던 그런 이 공연에서의 퍼포먼스로 인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셨죠. 현신강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만날 텐데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진솔한 얘기들을 한 부분들이 제가 우연찮게 보고 이 화사 씨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선배의 입장에서 성시경 씨가 조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이런 그 멘탈 관리나 이런 생각을 어떤 식으로 감정을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하면은 멘탈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제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좀 한동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. 뭔가 그 외설 논란으로. 제가 딱 미주 투어, 마마무 미주 투어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미국에 딱 도착한 날 카톡이 막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래서 또 뭔 일이 터졌구나.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카카오톡을 봤어요. 이제 제가 막 공연 이제 무대에서 이제 좀 그런 퍼포먼스 한 게. 네,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그렇구나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악플 수위가 진짜 좀 너무 막 악플 전문 선배 잘 찾아왔다. 여러모로. 제가 악플에 원래 그렇게 막 연연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이번에는 조금 너무 세니까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공연을 딱 끝내자마자 눈물이 탁 터지더라고요.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가. 네,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. 너무 길다. 이제 막 눈물이 막 진짜 올 한 해 제일 크게 온 게 전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막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더라고요. 제가 잃고 있었던 그런 초심을 다시 좀 다져주는 곡이거든요. 왜냐면 이제 미주 투어 갔을 때 좀 막 슬퍼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. 좀 누군가가 악플을 달고 해도 네가 악플을 달았지만 반하게 내가 해줄게. 뭔가 이런 되게 진짜 셌어요. 그런 거 성격이.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더라도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내가 하던 무대를 이어나가겠다. 사실 이게 많은 무대에서 가져야 할 가수들이 가져야 할 멘탈일 수 있거든요. 물론 이 화사 씨의 논란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무대를 어떻게 볼까,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너무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축되게 되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되게 신경 쓰이고 맞아요. 되게 상처받아. 맞아. 근데 꿋꿋하게 해. 나는 악플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 운 적은 없어.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가 그 얘기를 했을 때. 근데 여자한테 그쪽 악플은 그러니까 성시경 씨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. 그렇지만 꿋꿋하게 한다. 이런 건데 화사 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 악플 자체에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없겠죠. 그리고 좀 더 어떤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성시경 씨 이야기처럼 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일일이 모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우리가 무대에서 어떤 이런 퍼포먼스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아니면 저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큰 상처를 크게 확대한다 이건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
만약에 대부분의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표현했던 그런 부분들의 이유에 대해서 뭐 떳떳하게 밝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성시경 씨의 조언대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쉐신 것 같아. 그런 거잖아. 악플이라는 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건데, 맞아요. 난 너무 쿨하게 얘기해버렸지만 상처는 된다니까? 근데, 야, 이 상처 줬다라고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. 이제 대답을 안 해주는 거지만, 당연히 상처가 되지. 그렇죠. 그렇죠. 이 어떤 무대 수행에 대해서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오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떤 하나의 상황과 그 상황 무대에 대한 피드백과 나의 전체의 가치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. 무대에서 내가 만약에 비난받을 짓을 했다, 또는 내가 실수를 했다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 수 있고,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. 이 부분까지는 오케이예요.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어떻게 더 안 좋아질 거야, 계속 안 좋아질 거야,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야, 또는 이때까지 내가 쌓아놨던 것들이 모두 와르르 무너질 것이야, 뭐 이런 식으로 증폭을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. 근데 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시너지를 주더라고요. 그럼 되게 속상해할 것 같은데, 그렇게 얘기하면. 광고가 나오네. 아니, 뭔가 다시 더 단단해진 것 같고. 더 네. 단단해진 화사가 얼마나 센 퍼포먼스를 할까가 너무. 그냥 지금 제가 힘들게 처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뮤비에서도 너무 그냥 유쾌하게 사랑스럽게 풀고 싶고, 그렇다고 막 제가 사람들이 보내온 질타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다 받아들이지만 연예인다운 좋은 지금 멘트였어.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해. 혼자 술 먹고 이거만 보고 있으면 이제 저는 그 성시경 씨 유튜브에서 가장 명장면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성시경 씨의 되게 조언이 상당히 인상 깊고, 그리고 이게 되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컴퓨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,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혼자 막 생각하게 되면 늘 파국적으로 제왕화의 생각들이 막 들게 됩니다. 저 사람 나 싫어할 거야, 저 악플을 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,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상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가겠죠.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쪽으로 추측을 상당히 잘 하도록 뇌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추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과 뭐 성시경 씨 표현대로 뭐 냄새를 맡으면서 위로를 받고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들을 계속 생각을 증폭시키는 활동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, 너무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리고 비대면으로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는데, 너무 그러지 말고 때때로는 뭐 가까운 나에게 지지를 주는 사람들과 나에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들과 이런 안 좋았던 얘기들, 좋았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거나 아니면은 뭐 칭찬하거나 뭐 그런 이제 끈끈한 유대 관계들을 가지는 것이 멘탈에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가상의 세계에서 맞아요. 날 미워하나, 나는 내가 뭘 잘못했지, 이걸로 가면 안 돼. 그럴 때일수록 멤버든 네가 제일 친한 사람을 만나서 술을 먹고 껴안고 냄새를 맡아야 돼. 맞아. 우리는 그게 되게 필요해. 그럴 필요는 없는데 퍼포먼스만 하지 말고 약간 어딘가에서 내 방송도 좋고 무언가에서 네가 생각하는 너의 취지와 입장을 좀 뚜렷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. 맞아.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들였을 때, 또는 이런 압도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, 평가, 이미 지난, 뭐 예를 들면 이게 실수라고 하더라도, 그러면 현재로서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. 그게 이제 성시경 씨가 얘기한 뭐 너의 뚜렷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,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뭐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,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런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,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거거든요. 지나간 과거, 그 다음에 앞으로 올 미래,
또는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거나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의견을 표시해서 전달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겠거나 뭐 이런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해봐라 뭐 그런 의미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걸 근데 그게 사람들이 진짜- 계속 오해하고 쟤는 뭐 하는 거야? 약간 야한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야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좋은 기회지만 지금도 충분히 네가 얘기하진 않았거든.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난 약간 사람 놀래켜주고 막 그거는 충분하지 않아. 네가 대한민국 여성인데 뭔가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받아줬으면 좋겠고 뭔가 그런 거를 할 만한 무언가를 하나 해야 돼. 아니면 영원히 계속 와서 그렇다고 갑자기 네가 뉴스룸에 나가서 그런 걸 할 건 아닌 것 같고. 그쵸. 그러니까 뭔가 오늘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. 막 제가 지금 막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. 네, 그렇지가 않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노 하는 게 제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제 음악성에 대해서 한번 진짜 깊게 고민을 해봤거든요.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항상 뭔가 속에 한이 맺혀 있고 이런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하는 것이 이제 화사 씨의 원동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승화한 거죠. 내가 너는 이래서 안 돼 이거 하지 마 너는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본인이 한이 됐거나 응어리 된 부분들이 뭐 승화적인 표현으로 이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특히나 예술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원동력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원동력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는 뭐 고찰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너무 막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고 또는 내가 개선할 점을 찾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꼭 화사 씨의 예뿐만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대공포증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문제인 것 같아요. 불편해할 사람들은 계속 불편해할 맞아요. 테니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해주는 네. 거를 찾아봐. 네, 요 부분 사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성시경 씨가 다 해준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불편해할 사람들은 이미 불편해하고 그 다음에 안 좋아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좋아할 수 있다. 그런데 내 팬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. 그게 역시나 무대공포증 또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것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오히려 단점을 너무 없애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되게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? 이거 보니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뭐 또는 이런 논란에서 빠지면 되게 힘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.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냥 1대1의 친구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과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인스타나 뭐 SNS에 썼던 댓글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지적을 받거나 하는 일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거나 그 부분들을 혼자 생각하느라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,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오히려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오늘 이제 그 대중문화와 함께하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
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.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니까요. 이거 구독하면 저희가 이런 이 컨텐츠들을 좀 더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